안녕하세요. 서울 핵심교육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사회참여를 통한 청소년 자치활동인데요. 지금부터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먼저 그 안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하겠는데요. 자, 1부에서는 삼정중학교와 마곡중학교 졸업생들 6분을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선생님과 그리고 학부모님 그리고 사회참여 활동 교육 전문가 이렇게 3분을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부를 시작할 텐데, 자, 1부에 각자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4학년도에 삼정중학교 임원이었고요. 현재는 국민대학교 3학년을 휴학 중인 윤지선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5학년도 삼정중학교 졸업생이고 현재는 동국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김동희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015년 삼정중학교 학생회장이었고 현재는 중앙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영민입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019학년도 마곡중학교 여학생 대표를 맡았고 현재는 한서고등학교 2학년 학생회장으로 재학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2020학년도에 마곡중학교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했었고 지금은 공항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홍연우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9학년도 마곡중학교 남학생 대표로 활동했었고 현재 공항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박병선입니다. 화면이 잘 안 넘겨집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자, 지금 사진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삼정중학교 선배 후배들이 좀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당시 학교가 어떻게 느껴졌는지 어디 지선이가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보통 우리 중학교 애들을 다른 외부에서 얘기를 할 때 삼성중 애들은 다 티가 난다, 너무 순수하다, 착하다 이런 식으로 되게 말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또 저는 지금 와서도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라고 얘기를 하면 삼성중학교 때 그 시간, 또 그때 그 공간, 그 중학교에서 했던 활동들 이런 것들이 괜히 많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빨리 등교하고 싶기도 하고 수업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했고 네, 그렇게 행복했던 기억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동희도 좀 이야기를 해줄래요? 네, 저는 초등학교 졸업 후에 삼정중에 배정을 받으니까 주위에서 엄청 무서운 학교라고 너 긴장 단단히 하고 가라고 많이 조언들을 해주셔서 좀 엄청 위축된 채로 입학을 했었는데 사실 삼정중에 입학한 후에 3년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여기 보이시는 사진처럼 이 사진은 임원 수련회 중간 쉬는 시간 장면을 찍은 건데요. 남녀 상관없이 선후배 상관없이 쉬는 시간에도 저렇게 모여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건 진짜 편안하고 정말 뜻깊은 사이이기 때문에 저렇게 사담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피소드 하나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삼정중에서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동희야 이렇게 이름만 불렀었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그렇게 친구를 부르니까 주위에서 너네 둘이 사귀냐고 엄청 놀림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기억과 저런 사진을 다 조각을 맞춰보면은 삼정중학교는 정말 편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였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삼정중학교에서는 이렇게 교사나 학생 그리고 학생들 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했잖아요. 그때 그 학생들과의 관계들은 좀 어땠는지 이야기를 좀 해줄래요? 지선이가 이야기해 줄 거예요?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계 자체가 되게 협력적이었던 관계로 기억이 나요.
저희 학교에서는 항상 모든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자는 친구가 하나 없었고 학생들이 이제 직접 그날의 수업에 대한 학습지를 만들어서 또 수업 시간을 이끌어 가기도 했고요. 그런 학생들을 선생님들은 굉장히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믿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이야기에 되게 경청해 주시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학생과 학생 또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협력으로 또 이어질 수 있었고 그 협력을 통한 상호작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었어요. 이제 동시에 저희 선생님들이 우리를 굉장히 믿어주신다는 신뢰가 형성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저희가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민이는 어땠어요? 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민주적인 학교 문화의 조성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학생회장에 출마할 당시에 저희 팀의 공약 중에 하나는 시험 보는 날짜와 과목들을 학생들이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많은 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그런 주요 과목이 몰려있거나 시험이 월, 화, 수에 끝나면 그 다음 날에도 학교를 바로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있다는 것을 캐치했었고 이러한 공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학생들이 학사 일정을 건드린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고 생각되지만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께 우리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고 논리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면 불가능할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선이 된 후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선생님들께 전달하였고 실제로 학사 일정을 짜는 회의에 저희가 참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것을 실현시켜 주셨고 저희는 그런 선생님들을 믿고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나온 장면들은 이제 축제 공연 장면 그리고 뭐 졸업식 장면인데 이런 이제 그 축제의 어떤 문화랄지 졸업식 문화를 보게 되면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 교육이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이런 여러분의 문화를 보면서 어쩌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어땠어요? 여기 지선이부터 이야기를 해줄래요? 네, 이 장면의 현장에 있었던 장본인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기 화면에 있는 가운데 있는 친구는 평범한 학생들과는 조금은 다른 친구였어요. 근데 저 친구가 굉장히 흥이 많은 친구여서 저희 학교 축제 때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무대로 오르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우려했던 건 이 친구의 무대가 자칫하면 모두의 놀림거리가 되어서 저 친구가 혹여나 상처를 받지 않을까 고민을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렇다고 이 친구가 무대에 오르는 거를 막아버리는 거는 또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고민을 했었고 이후 내린 결론이 우리 모두 무대를 꾸며주자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 친구를 위해 다 같이 망가져주고 또 호응을 돋아주는 무대를 기획했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초반에 되게 징계가 많았다는 학교라고 선생님한테 들었었는데요. 이렇게 학교 폭력 또 이런 징계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었던 이유, 또 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학교를 만드는 데에 모든 학생이 또 참여를 했고 책임감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도 에피소드가 많았다면서요? 네, 맞아요. 저는 이후에 저 가운데 있는 친구랑 고등학교를 같이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보통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신입생 OT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 OT 때 이제 학생들한테 장기자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셨었는데 저 친구가 그 장기자랑 무대에 또 서서 똑같은 노래로 진행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중학교 때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있는 곳이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아서 무대에 같이 올라가기 되게 부끄러웠을 법한 한데도 삼성중학교 친구들이 또 같이 무대를 꾸며주고 또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어요. 네, 이렇게 이걸 보면서 뭔가 책임감이라는 덕목이 억지로 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환경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았던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게 지금 등굣길 행사 그 장면이죠. 거기 보면 전교 1등도 행복하지만 전교 꼴등도 행복하다, 학교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누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네, 제가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 1등도 행복하지만 전교 꼴등도 행복한 학교라는 이 문구는 삼성중학교를 상징하는 문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이 잘 나타나는 것은 수업 문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과목 수업 시간에 그룹을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저는 수학 시간에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친구에게 설명을 해준 적이 많았습니다. 결국에 그 친구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정말 뿌듯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이러한 학교 문화 덕분에 서울교육과 인터뷰를 했던 적도 있으며 정말 뜻깊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곡중학교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여기에 지금 2019년에 있었던 어떤 대한민국 자치 컨퍼런스의 장면이 있죠. 이 얘기는 누가 하원이 해주실래요? 네, 그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요, 바로 마곡중학교 학생회가 교원대학교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치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무려 2시간 동안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는 강의를 진행했던 장면입니다. 이 강의 이후에 마곡중학교를 찾아주신 분들이 무려 150여 분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그저 초청을 받아서 저희의 이야기를 그리고 저희가 한 활동들을 전달했을 뿐인데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이 놀라시고 질문을 던져주셔서 도리어 저희도 놀라고 왔습니다. 그중 던져주신 질문 중에 가장 많았고 기억에 남는 질문으로는 이렇게 많은 학생 자치 활동들을 진행하다 보면 혹시 학업에 영향이 가지는 않는지, 부모님들은 걱정하시지는 않는지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을 받은 저희가 도리어 밀어주시고 저희의 성장 모습을 지켜봐 주시면서 격려를 해주신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런 답변 말고도 자리에 참석한 많은 친구들이 함께 자신이 겪은 경험들을 들어가면서 앞다투어서 이야기하려는 모습들이 참석자들이 보셨을 때 학생들의 민주의식과 역량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학교에 다니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학교의 주인임을 당당히 이야기했던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지금 마곡중학교 학생의 조직표죠.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은 부장선출 그림인가요? 이거 연우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곡중학교는 애초에 조직 단계에서부터 선생님들의 개입이 전혀 없어요. 오로지 학생들의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 선거 또한 학생들이 직접 오랜 기간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또 학생의 각 부서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분화되어 있고 그만큼 규모도 큰데요. 전교생이 600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200~300명 정도가 학생회에 참여하고 있고 학생회 1년 예산도 1,300만 원 정도가 넘어가는 그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만큼 하는 활동도 굉장히 다양해요. 저희가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인권평화 자치주간부터 학생의 예산 책정, 빈그릇 운동, 학교만의 화폐를 운영하기도 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참여 발표대회까지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많은 의사결정 과정들을 거쳐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마저도 학생들이 주도해서 민주적으로 진행이 되는 학생회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게 지금 인권평화교육, 마곡의 인권평화교육 의사결정이랄지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마곡의 인권평화교육이 상당히 이렇게 규모가 크잖아요. 그리고 길게 하고 이건 누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병선이? 네, 제가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중학교는 2017학년도까지 정말 힘든 학교였습니다. 학교가 재미없고 싫은 학생들, 또 그런 학생들과 대립하던 선생님분들, 이런 단어들로 그 당시 학교의 모습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학생회의 목표는 2017학년도 전에 붙은 화장실 경고문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2018년은 마곡중학교 학생회가 급격하게 성장을 시작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2학년 선배님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생활에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아갔어요. 우리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져서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또 그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학생회가 학생들의 손으로 진행을 하니 학생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사업의 진정성이 첨가되고 효과는 정말 커졌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손으로 만든 규칙과 문화인데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 학교의 문화를 민주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활동을 하다 보니 저절로 학교는 웃음이 가득한 학교로 변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삼정중학교 예산 짜고 그럴 때 결제 맡을 때 쓰는 에듀파인 같은데요. 이건 이제 삼정중학교 축제 때 쓰는 거죠. 이건
누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장면은 학교 축제에서 필요한 물품 요청서인데요. 저희 학교의 축제는 진짜 말 그대로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축제였었어요. 부스 운영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학생회 측에서 전달을 받으면 학생회 총무부 학생이 저렇게 엑셀 파일로 물품 요청서를 작성을 하곤 했는데요. 사실 저 때 예산이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는데 학삼정 중에서 그렇게 큰 돈을 학생들을 믿고 선생님들께서 맡겨주셨다는 게 굉장히 아직까지도 놀랍습니다. 다음 이 사진은요. 저희가 숙제 전날에 학생회 임원들끼리 이 역할 서로 잘 해내자, 내일 축제니까 이 명확한 역할 분담을 위해서 공유했던 파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부스 운영이나 뭐 예산 관리뿐만 아니라 뭐 축제와 관련된 가정통신문을 직접 작성을 하기도 했었고, 학교 질서 유지 또 학생들이 직접 했었고, 부스 운영자들에게 안전교육도 저희가 학생회에서 직접 하곤 했습니다. 또한 무대 설치도 학생회 측에서 업체를 연락해서 직접 설치를 하기도 했었고요. 주변 아파트들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린다는 그런 부탁도 학생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런 양해를 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장면은 뭔가요? 네, 이 사진은 저희가 야간 축제를 진행할 때의 사진인데요. 야간 축제를 한다고 그 선거 공약으로 발표를 했더니 많은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안전 문제도 그렇고 소음 발생 문제도 그렇고, 혹은 야간 축제를 진행함으로써 우리가 생태교육을 위한 축제의 의도와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었는데요. 그런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야간 축제를 운영을 못할 뻔도 했었는데, 저희가 부장회의에 직접 참가해서 저희의 의견을 직접 전달해드리고 싶다라는 의사를 발표했었고, 그렇게 회의에 참여를 해서 저희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선생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저희가 합의점을 찾아서 일몰 직전까지는 야간 축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이 사진이 굉장히 저는 학생의 발표를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본 사진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선생님들의 신뢰를 얻고 많은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축제가 끝난 후에 주말에 나와서 학생들이 직접 학교를 청소하는 장면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축제가 진행됐다 보니까 모두가 파김치가 돼가지고 도저히 정리를 하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학생회 측에서는 정리를 못하고 온 학교가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부스 운영자들에게 우리 주말에 나와서 학교를 청소를 하는 건 어떻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학교에 이렇게 나와서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나와서 청소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주말에 학교에 나와서 청소를 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다음날 선생님들께서 칭찬을 해주시니까 뿌듯하기도 하면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가 축제한 건데 왜 칭찬을 해주시지 하고 조금은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바로 책임감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장면들은 축제 장면하고 또 삼정 절전소 활동이죠. 그 축제 이름이 푸른별 온세미로죠. 이거 영민이가 좀 설명해 줄래요? 네, 다음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진행했던 2015년 푸른별 온세미로 축제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선배님들 때부터 학생들끼리 자체적으로 회의하고 진행했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스스로 축제를 계획하는 것에 대해 매우 익숙해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더 체계적으로 축제를 구성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는 매주 목요일 아침에 하던 부서장 회의에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축제 전까지 우리가 할 일들,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날짜별로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크리스트에 따라 축제를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각 동아리 학생회는 임원 수련회에 모여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짜기 시작했고, 저희는 그것을 모아 최종 예산안을 정리하고 선생님들께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무대 섭외에 있어서 직접 근처 고등학교, 중학교에 섭외 전화를 돌리며 섭외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학교 축제를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면서 더 애착도 많이 생기고 책임감도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또한 준비한 사람과 즐기는 사람이 나눠진 축제가 아니라 모두가 준비하고 즐기는 축제로서 더욱 의미가 깊었던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전략 활동도 많이 했죠. 삼정 절전소라는 게 있었죠.
지선이가 좀 설명 좀 해줄래요?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저는 절전소 활동을 3년 내내 진행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저희 학생들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굉장히 많은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중학생이라는 학생들이 그 에너지 절약에 관심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나가서 뛰어놀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그런 소중한 점심시간에 온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1층부터 또 4층까지 휘저어 다니면서 불을 끄고 또 절약 홍보 영상을 밤새워 만들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천연비누 만드는 방법을 지역 사회에서 이제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스로 배워서 이제 축제에 참여해 사람들한테 비누 만들기 체험을 제공하기도 했고요. 물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도 저희들의 성과 중에 하나겠지만 이렇게 실천의 주체가 되어서 사회 참여 활동에 스스로 참여해서 이제 서로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가만히 있어라. 하겠습니다. 한 장면이 넘어간 이 장면이죠? 예. 네. 이 장면은 학교 규정과 관련해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모두 모여서 공개 토론의 방식으로 학교 규정을 개정한 적이 있었어요. 그 장면입니다. 두발이나 화장 규정, 휴대폰 규정, 교복 규정 등 학생 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규정을 다 재개정을 했었는데요. 이때는 정말 선생님과 학부모들, 학생들이 정말 치열하게 토론을 이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에피소드 중 하나가 한 학생이 자기는 10개가 넘는 피어싱을 가지고 있다면서 피어싱을 되게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는 학생들이 웬만해서는 한 뜻으로 모여졌었는데 이때는 학생들도 의견이 갈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험난하고 거친 토론을 이어가다가 1차만으로 완료가 되지 않아서 3차까지 쭉 이어서서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3차까지 굉장히 격렬한 토론으로 합의점을 찾아내게 되었는데요. 그 합의점을 찾아내고 학교 규정이 재개정되자 학생들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지켜낸 규정이고 만들어낸 규정인데 우리 좀 제대로 지켜보자라는 문화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치마를 짧게 줄인다던가 과도하게 진한 화장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줄었었습니다. 다음 이 사진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장면에서 저희가 신입생들에게 학교 규정을 대해서 설명해주는 연극을 진행하는 장면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셔도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직접 만들어낸 규정, 저희가 직접 재개정한 규정을 저 선배들이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다, 더 의미가 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더 쉽고 재밌게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학생의 인원들이 직접 대본도 작성하고 소품도 만들고 무대 연출도 하고 연습도 해가지고 신입생 OT 때 이렇게 연극을 꾸며냈는데요. 이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서 매년 계속 꾸준히 이어져 왔다고 저는 들었어요. 사실 수행평가가 아닌 이상 이렇게 대본을 작성하거나 무대 연출을 하거나 연기를 해볼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굉장히 새로운 경험으로 학생의 인원들에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졸업 후에 잘 적응하지 못할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좀 있었어요. 예, 졸업 후의 모습은 좀 어땠는지 좀 지난번에 이제 그 졸업생들하고 좀 이야기도 나눴고 그런 것들 좀 화면에 올려놨는데요. 각자 좀 졸업 후에는 좀 어땠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실래요? 지선이부터 해주실래요? 저의 중학교 시절을 제가 되돌아보았을 때 뭔가 중학교 때는 어떤 것을 학습하느냐보다는 어떻게 학습하느냐를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 되게 가장 값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능동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것, 또 본인이 한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것, 또 자신이 주체가 돼서 또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 등 뭔가 중학교에서 한 다양한 경험들이 혁신학교를 벗어났을 때 하기가 되게 어려운 활동이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주체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공부도 되게 재밌었고 제가 흥미를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또 빠르게 파악을 하고 또 그 흥미를 가지고 더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제공이 되었고요. 또한 제가 대학교에 가서 이 중학교 때 수없이 했던 프레젠테이션 또 의견을 피력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
또 소통을 했던 그런 모든 경험이 대학교에서 저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을 또 잡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혁신학교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민 어땠어요? 네,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졸업하고 느끼는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항상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생이나 학교 일에 대한 관심도 많았지만 그저 생각에만 그쳤을 뿐 그것을 행동하거나 적극적으로 나선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삼정중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 선생님들께서 학생 개개인에게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점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제게 먼저 학생회나 신문부 같은 활동을 해볼래? 라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그런 말씀들에 용기를 얻어 자신감을 갖고 정규회장에 도전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삼정중학교에서의 경험이 저의 성격적인 변화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었고 정말 이러한 경험은 어디에서도 하지 못할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는 좀 어땠어요? 저는 삼정중학교에서의 3년이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직을 꿈꾸면서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마음을 먹은 가장 큰 이유도 삼정중학교에서의 생활에서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앞으로 다가올, 아니죠. 사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로 하는 역량들, 비판적 사고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 다양한 능력들이 다른 일반 학교에서는 함양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시를 들자면 사실 그런 능력들은 수학학원처럼 하루에 한두 시간 공부한다고 함양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사소한 예시를 들자면 그 삼정중학교에서는 학생들끼리 의논을 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은 선생님들께 찾아가서 질문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화였어요. 그래서 학생회 활동을 하다가도 질문이 있으면 교무실로 선생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었고 수업 시간 중에도 학생들끼리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면 선생님께 교무실로 찾아가서 질문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무실을 찾아가는 게 정말 자연스러운 저에게 문화였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교무실은 되게 상담할 때만 가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교무실에 갔다 오는 건 되게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라든지 그런 문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삼정중학교는 지금 2015학년도 그런 개정에서 도입된 역량들의 개념이라든지 지금 시대에 필요로 한 역량들을 이미 7, 8년 전부터 학생들을 계속 훈련시켜주고 학습시켜주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하시면은 학습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으신 걸로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학생들이 함께하고 공동체 문화, 그런 협력하는 문화는 학생회에서 축제를 기획하거나 그럴 때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문화가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그 문화는 수업 시간까지 계속 연결이 됐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정말 1등부터 꼴등까지 다 함께 즐겁게 배움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삼정중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곡중학교도 좀 살펴볼까요? 지금 저기 나온 것은 3학년들 창의체험 수업 같아요. 그 얘기 누가 좀 해주실래요? 하은이가 할래요? 창의체험, 네. 이 PPT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학년 때부터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다양한 자치활동을 해왔는데요. 1, 2, 3학년 다 모두 다른 단계로 다른 활동들을 진행하면서도 또 같은 경험을 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겪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중학교에 입학하고 민주시민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마곡중학교에서는 흥미로운 그냥 많은 경험들, 그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는데요. 1학년에서는 경험 단계로 반별 영화를 제작하여 영화제를 진행하고 민주적인 선거에 참여하고 민주시민 토론을 하는 등의 활동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외에도 부스를 운영하거나 자치 캠프에 참여하고 선관위에도 참여해서 선생님보다는 선배님들께 많은 경험을 얻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학년으로 2학년이 되고 나서는 학생 자치 민주의 꽃을 피우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주제별 창의체험 교육 수업, 사회 참여 발표회, 민주적인 선거 문화에 대해 진행하였습니다. 학생 자치기획단도 꾸려서 활동을 따로 하면서 민주적인 학생 자치에 대해 몸소 배워나갔었는데요. 민주주의 주간 행사를 학생들이 직접 진행하고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고 흥미롭게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3학년이 되고 나서는 책임 단계로서 본격적인 주체적 활동들을 시작했는데요. 학생회가 주관해서 9개 종류의 사업, 무려 33개의 행사를 직접 진행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축제를 진행할 때 축제 계획서나 예산서를 모두 학생들이 고안하고 계획하여 작성하였고, 또 축제 자체를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나가면서 학생들의 축제를 꾸렸었습니다. 이 외에도 주제별 창의 체험 수업, 그러니까 인권 평화 교육을 진행했었는데요. 각 반별로 장애인 인권, 흑인 인권, 노동자 인권 등 다양한 방법과 주제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진행해서 일부의 학생들이 아닌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활동했었어요. 자, 마곡의 선거 문화도 유명하죠. 이 얘기는 누가 하은이가 해줄래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연우가 해줄래요? 네. 마곡중학교는 선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고 꼼꼼하게 준비를 해요. 12월 말 정도에 선거를 하는데 그 전 3개월 전 정도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학생의 활동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마곡의 선거는 선관위를 모집하는 것과 동시에 학생을 평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교생이 그리고 부차장들이 모이고 부서별로 각 그 1년 동안의 학생의 활동을 평가를 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는데 이때 선관위원장도 함께 선출을 합니다. 선관위원장은 선거의 모든 과정을 파악하고 총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관위 내에서 충분한 회의와 토의를 거쳐서 투표를 통해 선출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선출 후 교육을 받은 선관위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후보를 모집하는데요. 이때 후보 등록을 원하는 학생이 좋은 공약을 낼 수 있도록 아까 평가를 했던 평가지를 이제 후보 학생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후보들이 모두 공약을 내면서 등록을 완료하면은 후보들 그리고 선거운동 도우미들, 선관위가 모여서 자치 캠프를 진행합니다. 이 자치 캠프에서는 공개 토론회를 준비하고 서로의 공약을 이제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 오로지 학생들이 준비하고 개최하는 공개 토론회가 이제 개최되는데요. 공개 토론회는 전교생이 모여서 직관하게 됩니다. 이때 전교생이 모여서 직관하는 만큼 학생들이 서로의 공약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좀 설명할 기회를 주고 상호 보완하는 공개 토론회를 진행을 해요. 그리고 토론회가 끝난 직후에 학생들은 선관위원들이 지켜보면서 투표를 통해 선거가 마무리됩니다. 자, 마곡중학교에서는 좀 1학년부터 이렇게 자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이 부분 좀 학년별로 이루어지는 자치 활동에 대해서 좀 누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좀 이거는 네. 하은이가 하나요? 병선이가 하나요?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중학교는 학사 일정상 한 달에 한 번 창체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민주시민교육을 학년별로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학년별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각 학급의 학급 회장들이 학생회와 만나서 매달 있을 민주시민교육 진행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진행 방법을 익힌 뒤에 각자 반으로 돌아가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정치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을 스스로 진행했던 것과 정치에 대해서 충분히 익힌 뒤에 실제로 국회의원 선거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 전교생이 모의 선거에 참여해본 경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배운 것도 많았고 민주시민교육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수업 진행할 때 그냥 수업도 학생들이 직접 진행한 게 많았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체육대회랄지 이런 것들도 직접 진행하고 이제 구기대회 이런 거 했었는데, 야, 이거 누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게 뭐 하은이가 설명을 해줄래요? 준비된 내용은 아니지만 잠깐 설명드리자면 학교 교육 활동들을 총 집합해 놓은 표입니다. 학생의 부서들 그리고 또 그 부서를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신 또 부서를 배정받았고요. 또 그 부서들별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요. 표를 보시면 뭐 구기대회도 저희가 진행했고 흡연 예방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등 여러 가지 보통 다른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많이 준비하시고 진행해 주시는 그런 행사들도 같이 저희가 진행했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저건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마곡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하죠. 뭐 준비랄지 네. 여기까지. 이것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마곡중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프로젝트 형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준비가 돼서 진행되는데요. 그 과정을 바로 학생회에서 주관하여 계획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진행했습니다. 이 지금 보시고 있는 자료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진행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준 표인데요. 고작 표 하나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약 한 달여간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적절한 주제를 정하고 또 그걸 학생의 입장에서 가장 잘 와닿을 만한 방법을 학생들이 고안해서 또 선생님들과 상의하고 이를 진행하기까지 바로 이 과정이 교육 그리고 배움이라는 키워드에 가장 적절했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건 지금 학습지고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이 있는데 이거 학습지도 학생들이 다 만든 거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가장 잘 참여할 수 있고 와닿을 수 있게 직접 고안해서 만든 학습지와 자료입니다. 이제 마곡중학교가 좀 전체 학생 중에 적을 때는 200명, 많을 때는 300명까지 학생의 그 부원으로까지 참여해서 하는데 이럴 때 이제 모든 학생들이 참여해서 하다 보니까 민족 의사결정 과정이 촘촘하게 좀 짜여져 있는 거죠. 마곡중학교의 토론 문화를 좀 잠깐 누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마곡중학교의 토론 문화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회의를 기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곡중학교에는 이런 토론 과정을 조금 더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토론기획부라는 부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토론기획부는 마곡 학생들의 모든 회의를 담당하고 특히 학급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부서입니다. 토론기획부는 보통 한 번의 학급회의를 위해서 2주에서 3주 주기로 준비를 해요. 부차장 회의부터 시작을 하는데 부차장 회의에서 나온 부서별 의견을 대의원 회의에서 언급을 해서 학급회의 주제를 정하고 이 주제를 이용해서 학급회의에 사용할 안건 토의 자료와 퍼실리테이션 교육 자료를 제작합니다. 이때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마곡중학교에서 회의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회의 기법인데요. 모든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는 민주적 회의 기법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학급회장들의 대상으로 퍼실리테이션과 회의 안건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학급회장들은 이 교육받은 내용을 가지고 학급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학급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이 다시 토론기획부가 수합을 해서 부차장 회의에서 다시 언급을 하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면 모든 학생들의 의견이 학생회에 전달이 되고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희가 추구하는 참여 그리고 수기 민주주의가 완성이 됩니다. 자, 화면에 강서학생자치연합회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병선이가 대표도 하고 그랬죠?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연합은 강서학생자치연합회라는 정식 명칭으로 활동한 학교 학생 대표 연합입니다. 강서구 지역의 약 10여 개 학교의 1000여 명의 학생들이 한데 모여 우리 지역과 마을을 학생자치를 통해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또 각 학교 학생회의 특징과 잘된 점들을 서로 공유하며 배울 점들을 배워나가는 배움 공동체였습니다. 1000여 명이 넘는 학생회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강서연합 축제, 강서연합 자치 한마당, 제주 4.3 기념 행사 등과 같은 활동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의 손으로 진행했습니다. 강서학생자치연합회의 대표적 행사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강서학생자치연합 한마당 그리고 제주 4.3 기념 행사들이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한 30분이 좀 넘게 우리 졸업생들 나와서 좋은 얘기 많이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 1부를 마치겠습니다. 2부로 넘어가겠는데요. 그 사이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연구는 서울 강서구의 지역사회 차원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사회참여활동을 통한 청소년 자치활동 모형을 개발하기요. 있다. 더 나아가 특정 학교는 본 연구는 서울 강서구의 지역사회 차원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사회참여활동을 통한 청소년 자치활동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특정 학교나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와 지역에서 실천 가능한 일반화 모형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수업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자취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 강서 지역에서는 여러 학교의 학생회가 삼정과 마곡중학교의 모형을 따라 배우면서 성장했습니다. 삼정중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은 수업과 자치활동, 돌봄교육이 한때 어우러져 만들어졌습니다. 자치활동은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한 주권자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으로는 학교의 교과 및 비교과 수업과 연계되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수업 방식도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모둠 토론 형식의 협력 수업입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협력, 또 학생들 사이의 협력, 이런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규 교육과정과 자치활동이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나는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인 거죠. 여기에 대해 지역사회 또한 체험이나 실천 중심의 교육활동으로서 큰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이제 강서구에서는 6개 학교 12개 사회참여 동아리가 만들어졌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의 5개 교육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협력해서 사회를 참여를 통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죠. 자, 2부 진행은 이와 같이 사회 참여를 통한 청소년 자치활동을 위해서 도움을 주신 분들이 모셨는데요. 혁신학교 운동에 오랫동안 힘써 오신 삼정중학교 혁신부장 염영아 선생님, 그리고 자치활동을 통해 성장해온 자녀의 모습을 직접 지켜봤고 던 학부모이자 또 지역의 사회참여활동가이신 최문선님, 그리고 인류학을 전공하고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전문가이신 김한희 리얼월드 러닝 저자이자 요스망고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제2부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 선생님, 저기 화면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잠깐 자기소개 해주시고 시작을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삼정중학교 혁신연구부장이고요. 2007년부터 삼정중학교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염영아라고 합니다. 설명을 바로 시작하나요? 네, 화면이 안 나오네요. 인사 먼저. 네, 인사를 각자 돌아가면서 하시고 시작합시다. 우리 최문선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곡중학교 졸업생 서지혜 학생 학부모고요. 서울 강서구 그 기후위기 환경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최문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김한희님. 김한희님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이런 환경을 좀 학교 안팎에 만들고 또 연결하는 일들을 하는 유스망고라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한희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 염영아 선생님,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 숫자의 의미를 좀 설명해 줄까요? 네. 앞서 학생들이 이제 갈등이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 학교였다고 얘기하고 했는데요. 사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는 거 아주 중요한 변화였어요. 혁신학교 이전에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여기저기서 폭발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학교 저 화면을 보시면 혁신학교 직전 4년 평균이 72, 혁신학교 첫 3년 평균이 18, 그리고 그 혁신학교 4년차 이후에 평균이 3.5인데요. 급격히 줄어들었잖아요. 저게 바로 한 해 징계 학생 수예요. 건수로 치면 지금 현재로서는 평균 1, 2건 정도가 채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넓고 깊은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학교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뭐 친구나 선후배 그리고 선생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수없이 많은 협력을 해 나가잖아요, 아이들이. 수업의 경우에는 뭐 주제 탐구나 아니면 과제 완수가 될 것이고, 학생 자체의 경우는 뭐 행사나 교육 또 학생 사업들이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상대를 알게 되면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잖아요. 모두가 존중받아야 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꺼내볼 수 있었고, 또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협의하면서 자기 결정권을 마음껏 누렸던 거고요. 그래서 자연스레 책임감도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졸업생 한 명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걸 다 우리한테 하게 해줬어요? 믿기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한 졸업생은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협동을 많이 했던 때라고 회상을 하더라고요. 또 아까 지금 발표했던 김변성 학생의 학교에, 마곡중학교에 제가 한번 연구 때문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학생이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선생님, 어른들은 민주주의 꽃이 선거라고 하는데 저는 회의인 것 같아요. 회의를 하고 나면 하기 전에 제가 가졌던 생각들이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하려고 했던 일이 더 완성되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최문선님, 우리 지혜 학교 다니는 거 아까 잘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지혜가 정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저희 칭찬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그 지혜가 크면서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내 자녀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 이야기를 좀 해주실래요? 저희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말씀이시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직장인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중학생들이 보통 학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대화 중에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것들이, 이제 그 학교에서 아이들 아침밥을 잘 많이 먹고 오지 않아서 자기가 이제 등교하는 친구들한테 아침밥 먹기 운동을 하기로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서 칭찬해 주었었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제주 4.3 항쟁 알리기 운동, 그래서 제주 4.3 진상규명 서명 운동도 그 중학생들이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히려 기성 세대들도 잘 몰랐던 역사적 사실을 중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그리고 역사적 의미를 찾고, 그리고 제주 4.3 인권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어른들, 그러니까 그 중학생이지만 학생들한테 많이 본받을 점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혜가 제주도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번에는 우리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 교육 전문가시죠. 리얼 월드 러닝 저자이신데요. 뉴스망고 대표님이고요. 우리 김한희님,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과 또 민주 시민 교육 이것과 관련해서 그럼 좀 어떤 중요성이나 이런 걸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네, 화면에 아마 보시면 저희 단체 이름이 나올 건데요. 저희 단체가 유스망고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청소년들이여 망설이지 말고 고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 망고가, 저희가 망고 정신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을 때 행동에 옮겨보지 못하고 항상 뭐 대학교 가면, 취직을 하면, 어른이 되면 이렇게 계속 미루는 삶을 사지 않나. 그래서 지금 청소년기에 해볼 수 있는 경험들을 해보면서 내가 뭔가 해보고 싶거나 아니면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나 궁금한 것들을 좀 행동으로 옮겨보면서 참여했을 때 그런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내가 도전해볼 수 있는 힘이라든지, 아까 앞서서 또 학생들이 설명해준 진짜 지금 시대에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역량들을 키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건데, 사실 민주시민도 저희가 뭐 또 어른이 되고 나서 바로 민주시민이 될 수 없잖아요. 사실 이런 연습들이 학창 시절에 쌓이고 또 그게 내 안에 하나의 또 그런 역량으로 자리를 잡아야 정말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점점 더 문제들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또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통해서
꼭 어떤 이런 사회 참여라는 것이 되게 어렵거나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만 우리가 꼭 뭐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기보다는 일상 생활에서 정말 우리가 삶을 살면서 느끼는 그런 문제 의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 사회적인 문제 혹은 사회적인 참여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저 삼중중학교 그 민주시민교육 아까 졸업생들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 얘기를 좀 염영아 선생님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면 삼정중학교에서 그냥 그 중학교 생활 자체였던 것 같아요. 혁신학교 시작하면서 저희 학교에서는 그 자치활동과 함께 배움이 있는 협력 수업을 모든 교사가 뜻을 모아서 모든 교실에서 이루고자 했었는데요. 학생 자치활동과 협력 수업이 서로 상승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배움을 위해서 함께 탐구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생 중심 수업을 통해서 자치 역량을 키웠고, 그리고 또 교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토의하고 기획하고 실행해 나간 그 자치 역량으로 또 수업이 더 살아났던 것 같습니다. 학생에 참여한 학생만도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상이 됐었고, 또 다양한 학령 교육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치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교실도 저렇게 그냥 시험 대형으로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늘 소통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구조로 바꿔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현하고자 했던 그 수업이라고 하는 게 앞에 PPT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현하고자 했던 수업은 가르침이 아니라 배움이 있는 수업, 교사가 말하는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수업, 경쟁이 아니라 우정과 협력이 있는 수업, 이런 수업이었거든요. 대한민국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학습으로 자존감이 무너졌다면, 그리고 관계가 틀어졌다면 다시 학습으로 살려야 되지 않겠나? 수업 시간에 살려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저희는 했었고요. 실제 배움 중심의 협력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훨씬 빨리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자존감이 살아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한 특성들이 살아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학교도 평화를 찾았고요. 돌아봤더니 가장 주요했던 민주시민 교육이 그 민주적인 교실에서의 일상의 협력 수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자치활동도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의 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의 이런 협력적인 문화는 학생과 학생 또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사와 교사 사이에서 더 공고했었는데, 수업과 다양한 교육활동 속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까, 선생님들이 함께 또 뭐 교장이든 뭐 부장교사든 신규교사든 관계없이 평등한 관계 속에서 또 서로 연구하고 토의하고 협력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을 아이들도 보고 배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한 예로 뭐 학교를 들락날락 점심 먹으러 학교 오고 입도 거칠고 또 행동도 거칠고 그런 학생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다른 아이의 어떤 이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러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 대답이 걔랑 저랑 그리고 선생님이랑 셋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얘기하면 해결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같이 웃었던 생각이 나는데요. 다른 학교에서 전근했던 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그 선생님께서 여태 민주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또 배웠고 그랬는데 이 학교에 와서야 민주주의가 뭔지 알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민주주의로구나라고요. 그러니까 즉 삼정중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은 평화롭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와 일상의 수업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삼정중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이 탄소주기 통합교육과정과 이렇게 함께 이루어져 있죠. 탄소주기 통합교육과정을 아주 앞에서 열심히 했던 우리 염영아 선생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 2학년을 중심으로 2011년부터 선생님께서 제안하셨죠? 제안하셔서 처음 시작하셨고, 저는 그 2011년에는 휴직 중이어서 없었는데 2012년에 저는 함께 했었고요. 그 처음에는 이제 2개 교과, 가학과 과정과 2개 교과에서만 시작을 했었는데 해가 갈수록 함께하는 교과가 늘어나서 2015년도쯤에는 7개 교과 그리고 11명의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를 했었어요. 분기마다 한 차례씩 교과들이 결합을 해서 내용을 이제 배운 지식적인 부분이죠.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에너지, 뭐 생태, 환경적인 삶,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고 또 토의하고 또 문제를 찾고 발표하고 해결책을 찾아서 발표하고 이런 활동들을 했고, 그리고 앞서 얘기한 뭐 삼정절전소와 같은 자치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뭐 에너지 절약, 또 빈그릇 운동, 뭐 홍보하고 실천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에코 마일리지 가입과 같은 실천도 하고요. 또 복지관이나 근린공원 축제, 뭐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하는 것 같은 자치 활동으로도 함께 했고, 또 텃밭 농사반도 있었고, 또 푸드 테라피 반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년제 주제선택반이었는데 거기에서도 건강한 먹거리를 직접 만들고 장담그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다양하게 다각도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 4분기쯤에는 이 수업과 자치 활동과 지역사회 활동 이런 것들이 총화돼서 환경 축제를 해서 그동안의 활동 그리고 결과물들을 풀어내고 총화하고, 그리고 축제니까 즐길 것도 당연히 있었고 그렇게 했던 판을 벌였던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던 그 축제에서의 아름다웠던 이야기, 또 바로 이런 환경 축제에서 나왔던 미담이었습니다. 이 교육과정이 의미 있었던 것은 교과 수업에서만이 아니라 영양교사도 함께 하고 또 학생회에서 이런 자치활동도 함께 하면서 배워서 아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더 영역을 넓혀서 지역 사회로까지 나아가서 거기서 축제도 함께하고 참여하고 홍보하고 또 이 사회를 바꿔나가는 활동까지 했다는 거, 그게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것도 또 잘 아는데 다른 학교에서 전근 오시면서 3학년에서 사회를 가르쳤던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 말씀이 수업을 딱 하고 나오셔서 교무실로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3학년이죠. 2학년 때 이제 통합교육과정을 거쳤던 3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나오셔서 얘네들은 환경 단원에서 가르칠 게 없어요. 환경에 대한 인식 수준이나 실천이 뭐 대학생 그 이상이어서 1, 2차 시, 그러니까 7차 시, 총 7차 시에 걸쳐서 배워야 하는 내용을 1, 2차 시에 끝내버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아이들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더 실천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한희님께서는 청소년 그 사회 참여 교육 전문가로서 이제 교사 직무 연수나 이런 것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또 그 학생들 활동하면서 또 좋은 사례들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좀 그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체인지 메이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또 한 7년 정도 그런 활동들을 전국에 있는 뭐 초중고에서 학생들이 동아리 형태로 하기도 하고, 또 실제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 시간에 이런 뭐 문제 해결 프로젝트나 우리 주변의 사회에 어떤 관심 있는 이슈를 발견해서 거기에 또 목소리를 내보는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그중에 또 인상적인 친구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 이 사회라는 게 내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 지역 또 우리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또 하나의 또 사회 참여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친구들은 실제 첫 번째 있는 사진의 친구들은 우리 지역에 실제 야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너무나 어두운 문제, 그래서 실제 어떤 학생이 또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사람들이 이 문제를 또 얼마나 같이 공감하는지 그런 캠페인 활동도 하고, 실제 이제 시청에 그냥 단순히 민원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사한 문제를 철저하게 정의하고 뭐 설문조사 그런 수치도 붙이고 또 대안까지 제시를 하면서 실제 또 가로등 설치를 하기까지 성공적으로, 그렇게 또 긴 시간이었지만 그런 프로젝트를 한 친구도 있고, 또 실제 중학교에서는 뭐 가운데 있는 친구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에 또 집중을 해서 실제 뭐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교육이지만 진짜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방식으로 되고 있는 다양한 뭐 이런 집합교육 같은 것들이 좀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또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어떤 정보가 정말 필요한지를 먼저 어른들한테 말하고 스스로 또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실제 초등학생들도 물론 이런 활동들이 가능합니다. 네, 그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또 문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사회 참여 활동이 되게 어려운 거가 아니라 다들 자기의 그 자리에서
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또 최근에는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정치와 법 시간을 운영하시는 지금 선생님이 프로젝트를 지난 학기에 하셨는데, 이 선생님은 학생들이 다 각자 자기가 관심 있는 직업인을 인터뷰하고 그 직업과 또 관련된 또 어떤 정책적으로 변화해야 될 부분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실제 현장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해보고 그런 제안 사안을 또 정리해서 정책 제안으로 해보는 이런 수업들을 학교 밖에 되게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그런 수업을 또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보면 사회참여 활동을 했던 친구들이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해보고 나서 정말 이 참여라는 것이 사실 내가 주체적으로 해도 되는구나, 내가 이런 발언을 할 수 있구나, 행동을 해도 되는구나를 사실 깨닫는 과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인지메이커 프로젝트 같이 뭐 사회참여 활동이나 학생주도 프로젝트를 하고 난 친구들은 내가 한번 해볼까?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실제 해보니까 나도 할 수 있구나, 내 목소리가 의미 있구나, 내 행동이 이렇게 사회를 또 내 주변을 바꾸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정말 이런 자존감이라든지 또 문제의식, 또 공감하는 능력들이 또 많이 이제 키워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최문선님 이렇게 지역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청소년 사회 참여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좀 기대하고 있는 거랄지 이런 거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저는 그 방송국에서 그 일회용품 노출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그래서 이런 문제로 사회 참여를 한번 어떨지 하고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염영아 선생님, 여기 지역에서 이런 사회 참여 활동이라는 걸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학교 교육과 좀 상호작용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네, 네. 저도 그래서 이런 사회 참여 활동을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매개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서 한번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염영아 선생님 어떠세요? 네. 네, 도와주신다면 너무 좋습니다. 네, 찾아가겠습니다. 저기 지금 보이는 화면은 1학년 주제선택 자유학년제 주제선택반으로 그 민주시민교육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이제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죠. 네, 이 포스터는 그 아이들이 1학년 전체 그 체험 활동의 하나로 이런 걸 하면 어떻겠냐 하고 제안하는 포스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학년 교과 수업을 하고 있어서 1학년을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1학년 2학기의 통합교육과정 주제가 자연과 함께 살기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수업과 학년 활동을 연계해서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의미를 살려서 1학년 전체가 의미 있고 또 재미있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서 포스터를 만들었고, 이것을 지난 어제죠. 금요일 날 수요일 날 1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안내하고 홍보하고 그래서 이제 투표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거 11월 1일 푸른 한강 만드는 날 저걸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그 안을 이제 구체화시키고 준비해서 직접 진행해 보는 이제 일만 남았는데요. 자신들이 할 교육 활동을 직접 토의해서 기획하고 또 제안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하고 또 준비해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생생한 민주시민 교육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선생님들이 이 장을 열어주고 기다려주고 또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 민주시민교육반에서 10명 정도의 희망자들은 사회참여 동아리로도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지역사회 활동가의 도움을 받아서 지역의 생태를 탐구하고 보존하는 활동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가고 또 실천하고 변화시켜 나가도록 우리가 돕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보이는 거고 또 알아야 애정도 생기는 거니까요. 앞서 선배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런 경험들이 또 사회의 또 다른 여러 사안들, 현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학교 안에서만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당당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주체가 되는 과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녁 교육 이야기 좀 해보죠. 우리 재무 선생님
굉장히 다른 학부모님들이 부러워했어요. 어느 지혜가 이 마곡중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 이름은 몰라도 학생회장 이름은 다 압니다. 특히 서지의 이름은 제주도까지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우리 그 자녀가 이렇게 크면서 학부모로서 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실래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인지도가 정말 높았다 이런 거를 제가 정말 그 당시엔 잘 몰랐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반대로 어떤 그 사례가 있냐면 저희는 이제 그 아이가 선생님도 너무너무 좋아했고 뭐 행정실 선생님 그다음에 급식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동네 이렇게 주민분들도 굉장히 너무너무 좋다고 항상 웃으면서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는데요. 자기는 그러니까 급식, 그러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항상 너무너무 맛있다고 조리 선생님한테 항상 말을 했다고 그런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가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아이가 이제 그런 아이를 좀 안 좋아할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학교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기분 좋은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특별히 한 거는 없지만 아이한테 경쟁심을 부추기는 뭐 그런 말이라든가 아니면 뭐 친구들이나 그다음에 선생님을 항상 아이가 존중하는 거를 옆에서 늘 보아왔었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진정으로 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학교에서 학생회를 통한다든가 아니면은 학생 자치를 통해서 학교에서 뭐 어떤 뭐 문제점이 있거나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선후배들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해서 자기네들이 그 학생 자치 활동을 주도적으로 했다는 점이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고 즐겁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중학교 그런 자치 활동으로 해서 아이가 많이 성장을 했고 저는 그냥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그냥 많이 그냥 지지해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는 이렇게 청소년 자치 활동이나 사회 참여 활동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혁신학교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고 했지만 분명히 이제 중학교를 다니면서 아이가 달라지는 모습 그리고 당당한 모습 같은 걸 많이 봤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제 기억에 남는 게 뭐 역사 문제를 자기 그 동급생들끼리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토론과 회의를 거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나는 활동이야말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사회 참여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자치 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변화됐다는 것은 제가 분명하게 느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되게 넓어지고 그 무엇보다도 글 쓰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학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정말 자기가 스스로 몸에 밴 실력으로 표출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후배들이 이런 선배들의 자치 활동을 보고 느끼고 배우는 부분은 뭐 선생님이나 아닌 어른들이 가르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 자치 활동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미래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느낄 수 있는 활동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졸업 후의 모습이 또 궁금해요. 혁신학교 그 학부모님들 중에는 졸업하고 고등학교 와서도 잘 적응하겠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졸업 후에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몇 가지 예로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중학교 때 그 활동했던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갈 때 제가 스스로 자소서를 써야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너무너무 쓸 게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또 들어가서도 그 뭐 학생회장 선거에 정말 당당하게 한 10명이 그때 그 학교도 한 10명이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도 당당하게 이제 자기가 이런 일을 하겠다 하고 당당한 자기 의사 표현을 해주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혁신학교 중학교를 나온 그 학부모로서 너무너무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결정해서 자기의 삶을 그 결정해서 하는 부분이 그냥 밑거름이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까지 이제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 정도로 2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